이 세상에는 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이 존재한다. 힘을 가진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다. 그들 중 일부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다행히도 악의를 품은 능력자들과는 달리 선의와 덕을 가진 이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악과 싸우는 이들을 히어로라 부르며 타고난 축복으로 세상의 평화를 지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대중에게 존경과 숭배를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평범한 히어로의 이야기가 아니다. 거리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뉴스 진행자가 도시의 최신 영웅담을 보도하고 있다. 오늘도 도시의 평화는 히어로들 덕분에 지켜졌습니다. 카즈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 보도를 억지로 들으며 거리를 걸었다. 바리케이드가 처진 골목에 다가서자 그는 그쪽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는다. 어리둥절한 그는 누가 말을 걸었는지 돌아본다. 하나는 그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어로가 넘쳐나는 세상인데도 친절을 베푸는 그녀에게 그가 고마워하자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행운을 부르는 방법일 뿐이라고 답한다. 그 청년은 그런 업보나 신, 심지어 히어로조차 믿지 않는다.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대낮에 어슬렁거리면 백수로 오해받을 거라 말하지만 그는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인생은 너무 지루하다고 반박한다. 이 말에 그녀는 호기심을 보이며 그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 묻는다. 그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고 그 침묵은 그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아직 제대로 통성명을 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설교를 계속하며 그에게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격려한다. 무언가 그의 눈에 띄었지만 이미 어떤 손이 뻗어나와 하나의 어깨에서 핸드백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녀는 소지품을 잃고 싶지 않아 버티며 뒤로 당겼지만 그는 칼을 꺼내 들었다. 카즈가 바로 그때 뛰어들어 몸으로 그의 칼날을 막았다. 이로 인해 그의 팔에는 크고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는 괜찮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녀의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도둑이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의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은 오토바이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 앞길을 막자 놀랐다. 화려한 차림의 남자가 남의 물건이나 훔치는 한심한 시민이라며 그를 꾸짖고 있었다. 바로 오늘의 구원자 머슬 히어로 맥이었다. 그는 초능력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최상위 랭커 중 한 명으로 군중들은 그를 금방 알아봤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에게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말라며 자신만의 야수 같은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저런 히어로들은 사기꾼에 불과했다. 늑대인간의 힘으로 그가 근육질 남자에게 덤벼들자 남자는 믿을 수 없는 근육량으로 몸집이 3배로 불어났다. 강력한 히어로는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악당을 보도에 처박은 뒤 정의의 또 다른 승리를 상징하듯 승리의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하나는 여전히 카즈가 입은 상처를 걱정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상처는 이미 아물어 있었다. 그의 능력이지만 인간 방패가 되는 것 외에는 별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낮춰 말하자 맥이 다가와 그를 진정한 히어로라고 불렀다. 사실 그는 너무 감명받아서 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친절이 마침내 보답받는다고 믿었다. 그가 장단을 맞춰주긴 했지만 카즈의 반응은 훨씬 덜 흥분되어 있었다. 약속대로 두 사람은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며 히어로와 담소를 나누었다. 하나는 음식 접시를 보고 거의 침을 흘릴 지경이었고 천천히 마음껏 맛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불쌍한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더니 완전히 감겨버렸다. 잠시 후 의식과 함께 눈을 떴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맥은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 시작할 시간이라며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어떻게 히어로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매력이었고 특히 그녀가 울며 누구든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는 더욱 그랬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익숙한 인형이 갑자기 맥의 얼굴을 걷어찼다. 그의 육중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 일격에 그는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는 완전한 불신과 분노에 차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달빛 아래의 실루엣뿐이었다. 하나는 진짜 히어로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백수이자 별 볼 일 없는 카즈일 뿐이었다. 사악한 히어로는 그가 먹은 진정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깨어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소녀를 풀어주며 그는 약을 먹지 않았고 단지 약효에 취한 척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충격적인 사실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히어로가 그런 잔악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매달리자 카즈는 그녀에게 그녀가 우상으로 여기는 자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로 한다. 히어로가 정의의 편이라는 생각은 사람들과 언론이 퍼뜨린 완전한 거짓이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벽을 걷어차 부수고는 명백히 피해를 입고 잡혀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드러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능력자들은 신도 성인도 아니며 그저 몇몇 쓰레기들이 섞여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의 정의로운 연설에 껄껄 웃으며 맥은 위험한 범죄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거는 자신에게 여자들이 몸으로 보답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예상대로 그의 능력은 사악했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시간이다. 카즈는 달려들어 칼날로 적의 몸을 찔렀지만 그의 단단한 피부에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어리석은 실수에 대한 보복으로 맥은 강력한 펀치를 날려 그를 벽에 쳐박았다.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히어로는 그런 하찮은 장난감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 비웃었다. 그는 또한 그 청년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칼날을 그의 손에 꿰뚫었다. 카즈는 자신 같은 하급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벌을 받으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히어로들이 쓰레기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행히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처리하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주홍빛 액체는 그의 힘의 일부로서 굳어지기 시작하며 무기로 변했다. 칼날을 형성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드러냈다. 맥은 그 꼬마가 여전히 자신을 이길 기회가 없다고 믿으며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날린 다음 참격은 그의 가슴을 깊게 베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 같은 히어로가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순전히 자존심만으로 움직이며 그는 상대의 팔을 꽉 붙잡고 휘둘러 그의 머리를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이빨이 그의 어깨에 박혀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카즈가 위협적으로 노려보는 동안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목숨을 구걸했지만 청년은 어차피 목숨을 앗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을 들은 맥은 그를 바보라고 여기며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의 약한 주먹은 쉽게 잡히고 만다. 그의 힘은 작동하지 않았고 거대한 근육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다시는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카즈는 비쩍 마른 남자의 팔을 부러뜨렸다. 잠시 후 히어로는 속수무책으로 떨며 앉아 그것이 전설적인 뱀파이어 로드의 불가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무시하고 이전에 하나가 물었던 그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안티 히어로는 적에게 다가가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지우기 위해 살아가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카즈는 목표가 제거되었으며 맥도 다른 놈들만큼이나 역겨웠다고 보고한다.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능력이 없는 이상 그의 히어로로서의 날들은 끝났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그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화제를 바꿔 청년은 아직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하니 양쪽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만 하면 된다. 어쨌든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을 요청하고 전화를 끊자 마침내 피로가 몰려왔고 그는 전투 중 무리한 탓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하며 무릎을 꿇었다. 내면의 목소리가 적들을 완전히 빨아들여야 할 때 그러지 않은 그를 어리석다고 부른다. 그는 그들처럼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힘을 무효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그가 자신의 이상을 고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라스칼은 그가 잘 알고 있는 그의 단 하나의 진정한 목적을 상기시킨다. 이 말에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선다. 그가 찾는 사람은 그곳에도 없었고 그는 세이야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전 그는 집에 있었고 여동생은 기쁘게 새로운 재주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났고 아버지를 닮아 빨리 어른이 되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카즈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교를 거부하며 그녀는 매달려 함께 영웅의 길을 가자고 설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감히 비교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녀는 오빠가 충분히 친절하고 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약한 능력으로는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슬픔이 역력한 그녀에게 그는 자랑할 만한 여동생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나날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카즈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음은 곧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의 몸이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왔다. 유리 파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침입자들에게 반쯤 맞아 죽은 채로 딱딱한 바닥을 굴렀다.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서며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웅의 기술과 끈기에 감탄했다. 카즈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이 능력을 가진 범죄자인지 물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같은 영웅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소년이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온갖 소음에 잠이 깬 멍한 사야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파괴의 현장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녀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카즈의 아버지는 그에게 여동생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는 적들을 돌아보며 수호자로서의 긍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들 안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들은 그 정의를 경멸하며 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시대의 영웅들은 뼛속까지 썩었으니 절대 영웅이 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아이들의 멍한 표정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켜 손에 빛의 힘을 불어넣는다. 그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말하며 적에게 돌진하지만 무자비한 손이 그의 가슴을 꿰뚫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카즈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한편 그 남자는 손바닥에 푸른 불꽃을 소환하여 증거 한 조각도 남지 않도록 꼬마들을 불태우려 했다. 그의 힘은 목표물을 재로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바로 그때 그는 이상한 빛에 맞아 방해를 받는다. 어린 나이에 그런 힘을 사용하는 사야를 보고 그는 흥미를 느낀다. 그녀는 이미 지쳐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 순수한 재능과 잠재력은 곧 쓸모있게 될지도 모른다. 오빠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는 기절한 채 끌려간다. 영웅들이 동생을 데려가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들의 다리에 매달려 비명을 질렀지만 무자비하게 걷어차여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뿐이다. 어차피 쓸모없고 약하니 빨리 처리해버려야지. 푸른 불꽃이 그의 몸을 삼켰다. 오직 정의를 위해 그를 새까만 잿더미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 카즈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제나 다정했던 아버지는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사랑하는 여동생마저 빼앗겼다. 불타면서도 그는 영웅들을 저주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복수는 곧 시작될 것이다. 라스칼은 그의 마음속 불꽃을 마음에 들어했다. 처음 듣는 뱀파이어의 목소리에 소녀는 놀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는 소리인가? 깔끔하게 정리된 책과 파일들 사이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서랍 안쪽에는 주술적인 부적으로 완전히 덮인 숨겨진 상자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찢어발기고 상자를 열었다. 해골이 그에게 말을 걸며 한때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뱀파이어 군주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카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불과 한 세기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전설적인 뱀파이어가 있었다. 영웅들이 그를 파괴했을 텐데 그런데 그의 유해가 아버지의 사무실에 있는 거지? 듣자 하니 그 유해는 그 시대 최강의 영웅에게 맡겨졌다고 한다. 뱀파이어는 그의 마음을 읽고 있었고 소년의 내면에서 불타는 강렬한 복수심에 의해 깨어났다. 그는 가족을 떠올리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100년이 지났음에도 라스칼의 결의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이제 소년은 한탄하며 비참하게 죽거나 뱀파이어의 유해를 받아들여 복수자가 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카즈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힘을 갈망했다. 그리하여 그는 뼈를 손에 들고 천천히 그 죄를 조금씩 삼켰다. 이로써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들의 연결은 완성되었다. 소녀는 사악한 영웅들을 파괴할 힘을 얻었고 이제 그가 할 일은 적들에게 다가가 종말을 선사하는 것뿐이다. 뱀파이어 때문에 그의 외모는 변했고 그는 세상의 모든 영웅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카즈는 아직 사야의 흔적을 찾지 못해 실망하며 새 집으로 걸어갔다. 아파트는 더할 나위 없이 단출했지만 어차피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다. 바로 그때 옆집 이웃이 문 밖으로 나와 수줍은 목소리로 새로운 사람을 환영했다. 그는 극도의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는 실종된 여동생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었다. 미리 연락을 받아 새 이웃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는 자신을 레일라라고 소개하며 그의 이름을 물었다. 아직 당황했지만 그는 간신히 대답했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사야와 똑같이 생겼지만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
그가 계속 쳐다보자 그녀는 얼굴에 뭐라도 묻었냐고 물었다. 그리움에 잠겼던 오빠는 정신을 차리고 아는 사람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근처에 있는 능력자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도시에는 그걸 처리할 영웅들이 많이 있다. 그는 특히 최근 사건들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며칠 전 맥의 흉악한 범죄가 공중파 TV를 통해 도시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다. 레일라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방으로 달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에 대해 완전히 진심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그는 그녀가 하루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그녀에 대해 좀 더 파헤쳐보기로 결심한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카즈는 조용히 이웃의 뒤를 밟으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관찰했다. 학교 안에서도 그녀를 계속 지켜보며 몇 가지를 적었지만 지금까지는 위험 신호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사야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다른 학생과 함께 걸었다. 전혀 귀찮지 않다고 안심시키는 동안 그들은 마침내 자신을 왜 불렀는지 묻는 건장한 남자를 마주쳤고 레일라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불량배에게 친구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다. 결국 밤에 그녀에게 수상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람이 바로 그일 것이다. 그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소녀에게 화가 났다. 그가 그녀를 노려보며 공격할 것처럼 보이자 그녀는 갑자기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이제 충분히 그들의 일에 관여한 거냐고 묻는다. 격분한 그는 욕을 하며 반격하려 한다. 카즈가 때맞춰 나타나 그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전에 막자 소녀와 그가 누구냐고 묻는 불량배 모두 놀랐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그 남자를 더욱 격분시켰다. 그는 또 한 방을 날리려 했지만 주먹을 쥔 소나기가 너무 세게 조여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팔이 제압당하고 그는 어린 소녀들에게 더는 엮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한심하게 길가로 걷어차였다. 그 남자는 그들의 오만함이 새로운 보디가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노려본다. 그는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도망친다. 평화를 되찾은 두 학생은 자신들을 구해준 구원자에게 감사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수 있으니 정의감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레일라는 눈앞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 말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깨닫고 미소 짓는다. 게다가 그녀는 아까 그 불량배가 복수하러 돌아올까 봐 걱정했다. 그는 그런 일이 생기면 도망치라고 말한다. 자신이 항상 도와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의 솔직한 태도에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렸고 세 사람은 마침내 각자의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한편 고쿠칸 그룹 본부에서는 아까 그 불량배가 오늘 오후에 자신을 건드린 꼬마들을 저주하고 있었다. 사무실을 훑어보던 그는 떠오르는 신의 영웅인 에이스를 보고 놀란다.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을 때 단단한 손이 갑자기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본 것은 전부 잊으라는 말을 들었다. 잠시 후 히어로는 본부를 떠나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골목에서 끈적한 붉은 액체가 모여 붉은 칼날로 변하는 사악한 광경을 목격한다. 카즈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히어로에게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날카로운 일격이 에이스의 서류 가방을 베어 열리게 만들었고 수많은 지폐가 흩날렸다. 히어로는 자신들의 행각을 목격한 적을 제거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본부로 돌아온 폭력배는 자신들에 대해 떠벌린 학생들에 대해 보스에게 보고한다. 그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보스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변변찮은 수입에 더 관심이 많다. 그의 사과를 무시한 채 그는 부하에게 아까 그 여자애들을 데려와 밥값을 하게 만들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하얀 형체가 지상 몇 층 높이의 바깥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안에 있던 남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담한 히어로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폭력배들은 총을 꺼내 총알을 비처럼 퍼부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모든 총알을 피했다. 그들 주위를 움직이며 그녀는 정확하고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순식간에 모든 폭력배들을 쓰러뜨렸다. 남은 건 레일라와 그녀의 친구를 노리던 남자뿐이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히어로의 목적은 그것이 괴물처럼 커지기 전에 막는 것이니까. 악은 심판받아 마땅하며 자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제압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처리했으니 진입해도 좋다고 했다. 헬멧을 벗자 익숙한 분홍색 머리가 드러났고 그녀와 카즈는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쓰레기라고 여기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짓밟을 것이다. 카즈는 작은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조식 세트를 주문한다. 그가 하품하는 것을 본 카페 주인이자 정보상인 오지는 히어로와 싸우느라 피곤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건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하지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을 듣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그는 이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가진 각오라고 반박한다. 다음 용건으로 넘어가 그는 정보상의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며 새 이웃의 사진을 내민다. 노인은 분홍머리 소녀의 사진을 보며 그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카즈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오지는 그가 오랫동안 그 여동생을 찾아왔기에 잘 알고 있다. 그는 레일라가 여동생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정보상에게 다른 사람도 조사해달라고 한다. 그들을 해치러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까 그 폭력배다. 그는 그 남자를 꽤 잘 안다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TV를 켠다. 뉴스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최근 범죄 조직들의 몰락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경찰의 활동을 계속해서 다루던 중 텔레비전은 수갑을 찬 그 폭력배의 생방송 화면을 보여주었다. 카즈는 고쿠칸파와 범죄에 연루된 에이스를 직접 처리했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그가 찾던 남자도 있었다. 레일라를 곤경에 빠뜨렸던 사람이 바로 그날 잡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오지는 그 소녀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수락하지만 그 역시 자경단원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는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보라는 말을 듣는다. 라이트라는 이름의 히어로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에덴에 관한 것이다. 그 안에서의 활동은 명백히 불법적이었다. 최근 그곳의 젊은 손님들은 계속 파산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진 채 남겨진다.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이것은 단순히 술과 여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이상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고 오지가 그에게 찾아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무엇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완전히 이해한 카즈는 코트를 챙겨 카페를 떠났다. 썩어빠진 히어로들을 직접 쓸어버릴 준비를 한 채. 그는 바로 그날 밤 클럽 에덴으로 향했고 스트로브 조명 아래서 춤추는 수많은 파티객들과 마주쳤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계속 노력했다. 끔찍했고 그의 일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렇긴 해도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애초에 오지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난히 젊은 여성이 갑자기 그의 눈에 들어왔다. 놀랍게도 그곳엔 레일라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런 곳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그가 막 더 질문을 하려던 순간 단단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를 내려다보는 경호원이 손님에게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요청한다. 저항조차 하지 않고 그는 시키는 대로 따라가 사장실에 도착한다. 명령대로 젊은 남자가 끌려오자 라이트는 경호원을 칭찬하며 앞을 응시했다. 먼저 그는 카즈가 누구이며 자신의 클럽에 무슨 용무로 왔는지 묻는다. 그는 일반 손님으로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안절부절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를 더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그는 뒤에 있는 남자가 특수능력자 타입이라고 알려준다. 강력한 능력자까지 고용하다니 꽤 이상한 가게다. 단지 경호원을 고용한 특별한 경우일 뿐이라며 넘기고 히어로는 본론으로 돌아가 그가 온 목적을 물었다. 카즈는 노골적으로 꿈을 꾸게 해주는 물질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들이 마약을 팔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부인한다. 그는 백지 수표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들은 깨끗한 업소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가 아무리 애원해도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한다. 하지만 히어로는 그가 애초에 애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로써 카즈는 마침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자리를 뜬다. 경호원은 그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몇 분 후 라이트는 히어로 슈트를 입고 진짜 파티에 참가할 준비를 했다. 뒤따라오던 다른 집사가
바 안에서 정말 슈트를 입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는 다른 모든 히어로들처럼 모두가 신뢰하고 동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밀 통로를 열어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도 사람들은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 두려움 없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 클럽 더 깊숙이 내려가 VIP 룸문에 다다른 그는 자신의 도착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을 환하게 맞이한다. 그곳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빈둥거리고 있던 약에 취한 손님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라이트를 보자 흥분하여 소리치며 그에게 절을 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당장 마약을 달라고 외치며 돈다발을 높이 쳐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리는 여자들을 어루만지며 귀여운 양들이라 부르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즐거운 분위기를 깼다. 쾌한 얼굴로 침을 흘리며 그는 손을 뻗어 마약을 구걸했다. 그는 곧 돈을 구해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돈 한 푼 없는 평민이 몸에 닿는 것은 히어로를 짜증나게 할 뿐이었다. 라이트는 그의 뺨을 후려치며 그런 몸을 팔거나 돈을 훔치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집사는 그 남자를 처리하고 2층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는다. 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돈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문 반대편에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소음이 들린다. 집사가 데려온 새로운 희생자라고 생각한 라이트는 기쁘게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하지만 대신 자신을 잘 대접해줄 거냐고 묻는 카즈의 악마 같은 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히어로는 충격에 빠져 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그저 정중하게 물었을 뿐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안티 히어로는 아까 그 경호원을 들어 올렸는데 그의 얼굴은 이제 보라색으로 멍들고 부어 있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진 경호원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반면에 라이트는 남아서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고 물었다. 그저 마약이나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건가? 카즈는 칼날을 겨누며 자신이 최근 히어로들을 사냥해온 장본인임을 확인시켜준다. 그의 이상한 무기를 본 히어로는 자신의 검을 꺼내 들고 자신의 능력 이름이 플래시라고 밝힌다. 그는 신경과 세포를 전기로 충전하여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적에게, 특히 싸움 중에 능력의 세부 사항을 밝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만 어차피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카즈는 처음으로 그의 속도를 목격하고 간신히 공격을 막아낸다. 라이트조차도 그가 힘겹게나마 막아낸 것에 놀란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사냥했던 다른 히어로 지망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격은 다시 한번 막혔지만 이어지는 발차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해 바닥을 뒹굴게 만든다. 그는 검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뛰어난 싸움꾼이지만 그 복장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쨌든 다른 군중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다면 외모는 중요하니까. 명예와 칭찬을 위해 히어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부인하며 솔직히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카즈의 가식적인 목적 또한 의심받는다. 웃기는 소리다. 거의 위선에 가깝지. 안티 히어로는 자신은 그들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며 부인한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는 정의란 이기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며 받아들인다. 또 다른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 들어오고 이번에는 끝이 없어 보이는 연타다. 카즈가 이렇게까지 밀린 것은 처음으로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셈이다. 바로 그때 라스칼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의 고군분투를 지적하고 자신의 힘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증오를 찾아 키우는 것뿐 복수의 불꽃이야말로 그의 힘의 진정한 근원이니까. 그가 몸을 넘겨주기만 한다면 뱀파이어 로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투를 끝낼 수 있다. 카즈는 안팎의 적들을 잠재우고 혼자서 끝을 보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평정심에 생긴 균열은 기회였고 라이트는 그 틈을 타 그의 검을 부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큰 배기 공격이 그의 가슴을 가르고 젊은이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신을 발견한다. 그의 상처는 더 이상 아물지 않았고 그는 더 이상 능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분명 강한 히어로가 됐을 텐데 그런 재능을 자신에게 대항하는 데 썼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카즈는 자신에게 있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반박한다. 이른바 히어로라는 자들을 끌어내리려는 집착 말이다. 그는 모든 굴욕을 삼키고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단련했다. 목표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은 단순한 재능처럼 얄팍한 것이 아니다. 라이트는 무기를 잃고도 싸우려는 그의 투지와 결단력을 인정한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는 검을 들어 그의 집착을 직접 베어버리겠다고 한다. 그의 검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히어로는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상대로부터 검을 빼낼 수 없었다.
이로써 카즈는 자유롭게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 역시 무기를 놓게 만든다. 라이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상대가 팔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그랬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팔다리를 잃는 게 두렵다면 애초에 싸우지 말아야지. 그 비극적인 날에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작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긴 해도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치고는 꽤 강한 척하고 있었다.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조차 막지 못하니 능력이 바닥났다는 뜻이다. 반면에 그의 섬광 같은 속도는 여전히 날카롭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그는 무기 없이도 강하다. 라이트는 적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알고 돌진했다. 그는 충분히 가까워지면 카운터 펀치를 노릴 테니 타격을 가하자마자 재빨리 피해서 그 기회를 뺏을 것이다. 계획대로 공격은 카즈의 머리에 적중했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흔들고 발버둥 쳤지만 상대의 머리에서 주먹을 뗄 수 없었다. 이전처럼 안티히어로는 자신의 능력을 접착제처럼 사용해 손에 달라붙고 있었다. 이로 인해 라이트는 벽에 처박힐 만큼 강력한 또 다른 묵직한 펀치에 취약해진다. 그 일격에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카즈는 그가 경계를 늦추도록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상처에서 피를 흘렸다. 히어로의 몸에서는 여전히 힘의 불꽃이 튀었지만 그의 숨은 거칠어졌다. 마침내 상대의 집착을 이해하고 그는 결국 축 늘어져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클럽 에덴에 도착했고 히어로의 바로 아래에 마약 소굴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레일라는 또 그곳에 있었고 동료가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면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라이트가 싸움에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는 적이 상당한 강자라는 것을 의미했다. 히어로들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거리를 활보하게 둘 수 없었고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를 잡아야만 했다. 라이트와의 격렬한 싸움으로 카즈는 많은 부상을 입었고 라스칼은 그를 조롱하며 차라리 모두 학살해버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는 적들을 살려둘 생각이다. 뱀파이어에게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는 식은 죽 먹기로 복수할 수 있다. 그는 그의 부추김을 듣는 것에 질렸고 계속 자신의 힘을 사용할 생각이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힘을 최대한으로 쓰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 짜증이 난 카즈는 거울을 주먹으로 쳐서 박살내고 언제든지 자신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을 다시 듣는다. 만약 마음이 바뀐다면 그는 군주의 말을 떠올린다. 2년 전 그는 숲에서 새로운 능력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피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우선 손바닥에 작은 단검을 소환하지만 쥐는 것만으로도 형태가 흐트러진다. 라스칼은 만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한다며 그를 조롱한다. 재미있어하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히어로들을 파멸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한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카즈는 그가 말했던 능력 강탈에 대해 묻는다. 그의 피를 빨린 자들은 그 능력을 잃게 되는데 이것이 그가 재앙의 뱀파이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빼앗은 것을 정확히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몸에 영양분이 된다. 한 번 빨리면 그 사람은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히어로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는 것은 꽤 재미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카즈가 새로 얻은 기술을 제어할 수 없다면 히어로들과 싸워 사야를 구할 수 없다. 단검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린 그는 의식을 잃고 얼굴을 받고 쓰러진다. 나중에 그는 아이 2명이 괜찮은지 걱정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과로로 기절했으리라 생각하며 일단 일어선다. 아이들은 그에게 마실 물을 건네며 혹시 히어로냐고 묻는다. 그 생각을 부정하며 그는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곳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나쁜 사람들이 마을을 공격하러 온 후 그 남자들은 들이닥쳐 그들이 수확한 모든 작물과 과일을 가져갔다. 어른들은 저항하고 싶었지만 남자들이 밭을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해서 무력했다. 절망에 빠진 소녀는 왜 히어로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들의 대화는 마을에서 길 잃은 여인들을 노리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접근하면서 중단된다. 아이들은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 산적은 소녀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악한 두목은 그녀의 나이가 딱 좋다고 말한다. 그들은 카즈가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본다. 그를 길에서 비키게 하고 싶어 한 명이 땅에 손을 대고 땅에서 식물이 돋아나도록 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 식물은 커져서 목표물에 씨앗총알을 쏘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던 젊은이를 명중시켜 상처를 입혔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자 더 많은 식물이 돋아나 그의 몸에 달라붙어 땅에 고정시켰다.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불량배는 소녀를 세게 잡아당긴다. 그 장면은 카즈에게 여동생이 잡혀갔을 때를 떠올리게 했고 이전처럼 그는 또다시 무력했다. 눈앞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한 그는 이전의 단검보다 훨씬 큰 붉은 검으로 식물을 베어버린다. 그 역시 능력 사용자라는 것을 깨달은 악당은 더 이상 봐주지 않고 또 한 차례 총알을 발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이 그냥 목표물에서 튕겨나간다. 카즈는 목표물에게 바로 돌진하여 땅에 연결된 손을 꿰뚫어 그 자리에 고정시켰다. 마지막 발악으로 그 남자는 마을 밭을 시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었다. 뱀파이어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의 몸에 박아넣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능력을 조금씩 빨아들였다. 충격에 빠진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하며 두목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다. 라스칼은 그가 마침내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목표물을 놓쳐버리자 격분했다. 평소처럼 카즈는 휘말리기를 거부하고 그의 능력을 빨아들인 것에 만족한다. 한편 소녀는 겁에 질려 여동생을 보호하며 구원자에게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는 히어로를 완전히 잊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라는 말을 듣는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다. 이제 그는 방에 앉아 그날 이후로 적과 싸우기 위해 갈고 닦아온 검을 소환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악으로부터 사이아를 구해내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히어로 연합본부에서 레일라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발을 공격한 사람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를 훑어보다가 익숙한 사람을 발견한다. 되감고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누구를 봤는지 깨닫는다. 집으로 돌아온 카즈는 해가 질 무렵 레일라와 마주친다. 그녀가 히어로들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말조심을 한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으며 그는 밝게 학교에서 오는 길이냐고 묻지만 그녀의 대답은 평소 분위기와 달리 의외로 퉁명스러웠다. 눈빛마저 달라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놀랍게도 그녀는 갑자기 쉬는 날에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묻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빠 생신 선물에 대해 남자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어쨌든 그 부탁을 수락한다. 그래서 그들은 곧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녀가 등 뒤로 문을 닫는 것을 보며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안에서 레일라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생각하고 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고 필요하다면 그의 정체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속한 주말이 되고 그녀는 예쁘고 아담한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이 모습에 카즈는 사야를 더욱 떠올린다. 자신이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귀엽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너무 대놓고 작업 거는 건가 생각하게 만든다. 젊은 남자는 부끄러워하며 부인하지만 다행히 그녀는 농담이었고 그를 끌고 가서 쇼핑을 시작한다. 그들은 붐비는 쇼핑몰을 거닌다. 그는 여러 가지를 입어보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살 옷 몇 가지를 고르는 것도 도와준다. 꽤 재미있고 가벼운 하루였고 둘 다 마음껏 즐겼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녀는 완벽한 선물을 고르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그는 악당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왜 그의 눈은 그렇게 외로워 보였을까? 일단 그 생각을 떨쳐낸 후 그녀는 누군가 담배를 땅에 버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들에게 소리쳤다. 한 무리의 건장해 보이는 불량배들이 돌아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버린 담배를 주우라고 말했다. 그들은 어린 소녀의 꾸지람을 듣기를 거부했고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기도 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주먹으로 정의를 구현할 준비를 하며 손을 뒤로 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한 카즈는 그녀의 주먹을 맞고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녀는 능력이 그를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마침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기회였다. 잘난 척하는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한 남자가 주먹을 날렸지만 그가 옆으로 피하자 주먹은 크게 빗나갔다. 반격을 날릴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땅에 있는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는다. 그들은 그의 한심한 영웅놀이에 비웃었지만 뒤를 돌아보라는 말을 듣는다.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웃음이 멈췄다. 당국이 처리하는 동안 레일라는 꼴사납게 미끄러져 죽도록 창피해하는 카즈를 도왔다. 그녀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쇼핑을 도와준 것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그가 부탁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단지 새 바지를 사는 걸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넘어져 묻은 아이스크림으로 바지가 더러워져서 그는 어색함에 쓴웃음을 지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 서로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한다. 결국 모든 것이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그녀는 헤어지기 전에 여전히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는 밝게 마음을 열지만 며칠 전 클럽 에덴에 있었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의 미소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뀐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그녀는 가방을 뒤져 그것을 찾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히어로인지 묻는다. 레일라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카즈가 히어로를 사냥하는 악당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 생각에 놀랐고 그녀는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를 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한다. 갑자기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의 친절한 성품에 마음이 따뜻해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되뇌며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중에 그는 늘 가던 카페로 향한다. 오지는 막 문을 닫으려다가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챈다. 카즈는 자신의 부탁에 대해 묻는다. 그는 레일라에 대해 결정적인 것을 찾을 수 없었고 그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심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하루 종일 함께 보냈으니 그가 더 잘 알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를 악당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이 미리 심어둔 불량배들이 훌륭한 연기를 펼쳤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녀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그는 아직에 그런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한 후 정오쯤 아이로가 공격받아 중상을 입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레일라는 그가 결백하다고 확신했다. 그래도 그는 조금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동생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 그녀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확신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제이는 그에게 다음 목표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건넨다. 그녀의 이름은 륜, 일명 카멜레온으로 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약의 흔적은 한 히어로에게 이어졌고 그게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온다. 카즈는 목표와 그녀의 제약회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인 척 그들의 연구시설에 잠입한다. 그는 경비원을 지나치는데 경비원은 수고한다는 인사에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자신 외에 히어로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주의가 필수적이었다. 목표의 위치를 보던 중 그는 다른 연구원 옆을 지나가는데 그 연구원이 갑자기 돌아서서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남자는 그의 어깨에 주사기를 꽂으려 하지만 카즈는 쉽게 그것을 잡아채고 그를 멀리 차버린다. 그는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뒤로 공중제비를 돌았다. 뭐 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실험 대상이 부족해서 하나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그곳이 합법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그의 확인과 함께 뱀파이어는 검을 소환하지만 능력자라는 그의 정체는 귀중한 실험체를 원하는 연구원을 흥분시킬 뿐이다. 그의 팔이 짐승 같은 부속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카즈는 그가 주 목표가 아니더라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돌진하고 그들의 무기가 부딪히지만 놀랍도록 단단한 팔이 칼날을 튕겨낸다. 남자는 날카로운 공격에 재미있어하며 더 보고 싶어하지만 그의 적은 그 같은 사람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무모한 돌격으로 성공하며 카즈는 무기를 휘두르지만 또다시 막히고 만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무기를 액화시켜 과학자의 얼굴 전체에 튀게 했다. 그는 기습 공격으로 생긴 틈을 타적의 주위를 돌아 뒤에서 팔다리를 제압한다. 그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자 그는 자유롭게 그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었다. 카즈는 턱을 벌리고 남자의 어깨에 이빨을 박아 넣어 그의 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들였다. 그가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은 채 땅에 쓰러지는 동안 시설에는 또 다른 능력 사용자가 있었다. 한 남자가 목이 잡힌 채 땅에서 들어 올려져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역겨운 인간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땅에 내리꽂고 벽으로 차버린다. 바로 그때 그녀 외에 또 다른 침입자의 소리를 듣고 그녀의 귀가 쫑긋섰다. 그들이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라는 자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세상의 쓰레기를 쉽게 청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류유는 평소처럼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구실 조수가 들이닥쳐 수집하라는 실험체를 데려왔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그는 침대를 실험실로 밀어넣는다. 그녀도 곧 들어와 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녀가 담요를 내리자 그녀는 자신의 조수가 기절한 채 더미로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카즈가 그녀가 카멜레온 히어로라는 정체를 먼저 확인하자 붉은 칼날이 갑자기 그녀의 목 바로 앞에 들이밀어졌다. 뒤를 돌아보자 그녀는 그의 들끓는 눈빛을 보고 그가 라이트를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불법 약물을 제조했다고 비난하지만 그녀는 단지 사람들에게 약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을 패배자의 변명으로 여기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히어로란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차지하려는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의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내딛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다. 아까 그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그의 팔이 잡혔고 그 덕에 리우는 안전한 거리까지 물러설 수 있었다. 그녀는 조수에게 그의 능력으로 팔을 으스러뜨리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팔은 무력하게 떨리기만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카즈는 그 혼란을 틈타 적을 걷어찼다. 그가 자기 상사에게 부딪히자 침입자는 히어로들이 얼마나 기습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하를 짜증스럽게 걷어차고는 전투에 나서기 위해 코트를 벗었다. 어차피 연구에도 슬슬 질려가던 참이었으니까. 그녀의 피부는 녹색 파충류의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이제 히어로로서 범죄자를 잡던 그 감각을 떠올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채찍을 꺼내 들고 자기 주위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무기 전체가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채찍이 묵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그렇게 뻔한 공격도 보지 못했다며 조롱당했지만 이미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능력이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드디어 그녀가 놀 차례였고 그녀는 그가 애원할 때까지 괴롭힐 작정이었다. 그녀의 장단에 맞춰줄 생각으로 그는 손가락을 튕겨 방 전체에 핏방울을 흩뿌렸다. 핏방울이 채찍에 닿자마자 그는 달려들어 그것을 붙잡고 그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았다. 히어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채찍을 놓아주며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오자 그는 자신이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히어로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하는 이유에 더 관심이 있었다. 바로 코앞에서 그녀는 손을 뻗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목표가 복수라 할지라도 그녀는 그가 원하는 누구든 지워버릴 수 있는 그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라스칼과 그가 그에게 내렸을 선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능력을 연구하게 해준다면 그녀는 그의 복수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허공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재빨리 잡혔고 그녀의 제안은 즉시 거절당했다. 어쨌든 카즈는 시도 때도 없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협력자를 둘 수는 없었다. 그가 두 번째 채찍을 눈치챈 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었기에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놓고 다시 도망쳤다. 무슨 짓을 하든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히어로라는 존재니까. 둘 다 그가 지쳤으며 장기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발 하나가 벽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싸움을 방해했다. 익숙한 실루엣이 반대편에서 그들의 추악한 계략에 끼어들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체를 밝히라는 말에 사라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와 이 아름다운 몸께서 청소하러 오셨다고 말했다. 한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눈에 띄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른 여자가 지나가다 그녀 옆에 앉아 사연을 듣고 싶어 했다. 듣자 하니 그녀의 약혼자가 히어로의 약물 임상시험에 자원했다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와 히어로에 따르면 그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했다. 대중 역시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히어로가 연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섰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청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자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히어로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항상 옳은 것은 오직 자신의 아름다움뿐이니까. 그 단서를 따라 그녀는 이제 약속대로 그들을 청소하기 위해 연구실에 도착했다. 갑자기 또 다른 능력 사용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카즈는 라일라와 쇼핑하던 중 다른 히어로가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떠올렸다. 점들을 연결해보고는 그녀 이미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어쨌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은 리윤에게는 그저 눈엣 가시일 뿐이었다. 사라는 상황을 살피고 원래 목표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또 다른 능력 사용자, 예상 밖이지만 좋은 기회다. 약한 놈부터 처리할 생각으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벽과 벽 사이를 튕겨다니다가 마침내 카즈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피하다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무기를 다 휘두르기도 전에 그녀의 발이 그의 손을 쳤고 그는 무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회전하며 무방비 상태인 그의 몸을 걷어찼지만 그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고 그가 그저 처리해야 할 잡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표범 여자의 움직임은 너무나 불규칙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리유는 두 침입자가 동맹이 아닐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만약 그녀가 숨어 있는다면 그들이 서로를 처리할 것이고 그녀는 남은 자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라는 그녀가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카멜레온일지 몰라도 짐승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도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다음 발차기는 날카롭고 강해서 그녀의 뒤꿈치가 벽에 깊숙이 박힐 정도였다. 연구원은 그 힘과 정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다. 한편 안개 공격은 그저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리유는 그것이 그녀의 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능력을 고려하면 그 여자는 아마도 예민해진 청력을 이용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명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전에 그녀의 투명화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이에게 그녀 또한 히어로에게 복수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정곡을 찌른 건 아니지만 비슷하긴 했다. 그녀는 히어로들을 참을 수 없으며 정의가 필요한 힘없는 자들의 편이다. 돈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기에 그녀는 혹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사라는 자신의 이유가 그렇게 심오하지 않다며 그저 추한 것들을 경멸할 뿐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탐욕에 빠진 추한 히어로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리유는 그녀를 괴짜라고 생각했지만 덕분에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게 했다. 그게 전부지만 그 소음 때문에 투명 상태일 때 그녀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연구원은 목표물 주위를 맴돌며 뒤에서 기습을 가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적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리유는 기회를 보고 사라를 공격했지만 복부에 깊숙한 발차기를 맞고 고통스럽게 응징당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 날아갔고 어떻게 자신의 발소리가 감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표범 여자가 추적하고 있던 것은 사실 소리가 아니라 유난히 역겹고 저속한 악취를 풍기는 그녀의 냄새였다. 두들겨 맞고 움직일 수 없게 된 리유는 패배하여 축 늘어졌다. 사라는 빙글 돌아 카즈에게 차례를 넘겼지만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다른 이들처럼 그에게서도 불길한 냄새가 났지만 그건 피냄새였다. 카즈는 자신이 히어로가 아니며 리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라스칼은 자신의 힘이 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듯이 희죽 웃었다. 뱀파이어의 장난이 그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 작은 틈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돌진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그는 한 손으로 그것을 잡아내며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 충고는 자신에게나 하라고 받아치며 그녀는 그가 잡고 있는 발목을 축으로 삼아 빠르게 회전하여 또 다른 공격을 날렸다. 이번에는 그가 날아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당한 것은 놀라웠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지 가능하다면 그녀와의 싸움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주홍빛검이 다시 한번 소환되었다. 이제 그의 길을 막는 모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불길한 피냄새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아름답게 끝장낼 준비를 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공격이 쏟아졌고 그는 간신히 하나하나 피했다. 하지만 그가 너무 느리게 반격을 시도하는 바람에 사라는 그 틈을 이용해 그의 몸에 깊숙이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 그녀는 끈적한 액체가 자신을 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에 놀랐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는 곧 상대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날이 그녀 위로 치켜들렸고 그녀는 제때 피할 수 없었다. 카즈는 검을 내리쳤지만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 듯 그는 능력을 풀며 자신은 전투의 스릴을 위해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주적들을 죽이고 히어로 협회를 쓸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에게 빼앗긴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이유를 들은 사라는 일어서서 자신 외에 혼자서 히어로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인지 물었다. 그가 맞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에 그녀는 계속하면 죽음뿐이니 그만두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는 여동생을 구할 때까지 멈추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결심과 고집에 짜증이 난 그녀는 그가 잠시나마 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에 실망하며 한숨을 쉰다. 자신을 이해하는 건 너뿐일 거라는 막연한 말을 하자 갑자기 그녀의 귀가 쫑긋하며 여러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는다. 붙잡히고 싶지 않은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라며 달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사라는 그에게 음료를 건네며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소다 한 캔으로는 그녀가 가한 구타를 덮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녀는 일단 그에게서 새어나오는 불길한 냄새를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그것 참 큰 도움이 된다며 비꼬아 말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는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다. 그만한 힘과 외모, 정의감을 가졌으면서 왜 그냥 히어로가 되지 않는가? 오래전 그녀는 유명한 히어로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띄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와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명성과 돈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결국 길가의 토사물에 키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쏘아붙였고 그는 이미 업계에서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준비를 하며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카즈는 더 잘 대처할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에게도 한계는 있었다. 그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괜찮은 여자라고 인정한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가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이름을 잘 기억해두라며 걸어간다. 한 사무실 한가운데 뉴스에서는 히어로를 노리는 범죄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한 히어로가 이 소식을 듣고 비웃는다. 쓰러진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는 마침내 일이 흥미로워지고 있다며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 드래곤은 무적의 히어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로 돌아오자 텔레비전에서는 히어로 헌터에 대한 똑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파트너에게 커피 한 잔을 내주며 오지는 혼자서 히어로들과 싸울 만큼 미친 사람이 또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사라는 분명 이상한 여자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와 팀을 이뤄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복수극에 끌어들이기를 거부한다. 다른 이야기지만 능력자들로 구성된 안티히어로 그룹에 대한 소문이 있다. 정보상은 아직 깊이 파고들지 않아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카즈는 한번 알아보라는 조언을 듣지만 그는 곁에 동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싸울 계획인지 보고 싶어 그는 그들을 만나러 나선다. 도시의 한 창고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연히 경계하며 그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누구인지 묻는다. 그는 사라가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한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의 얼굴 앞으로 다가와 자신들이 어떤 그룹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히어로들을 영원히 잠재우고 싶어하는 놈들이 모인 곳이다. 그것을 확인한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카즈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무례한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거만한 꼬맹이에게 짜증이 난 남자는 담배를 튕겨버리고 몸에 감은 사슬을 쥔 채 뒤로 물러선다. 그는 새로운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사슬을 휘둘러 던지지만 쇠사슬은 목표에 닿기도 전에 끊어져 버린다. 사슬 조각들이 바닥에 쨍그랑거리며 떨어졌고 카즈가 그를 상대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작은 상처 하나뿐이었다. 그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아내러 온 스파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을 한심한 히어로들과 한데 묵지 말라고 경고한다. 싸움이 더욱 격렬해지려던 찰나 댄이 끼어들어 동료에게 후회하기 전에 물러나라고 조언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바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헌터임이 틀림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는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행동하며 넘어간다. 어차피 멤버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카즈는 합류할 생각은 없으며 단지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실행할지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가 히어로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듣고 싶어하자 댄은 번화가에서 소란을 피워 그들이 도울 수밖에 없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밝힌다. 거만한 히어로가 나타나면 군중 속에 섞여있던 누군가에게 박살 날 것이다. 그렇긴 해도 히어로들은 썩었으니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은 히어로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만이다. 카즈는 마침내 그들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실망스러운 아이디어에 한숨을 쉰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민간인을 이용할 것이지만 그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 그들의 음모를 들은 이상 그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만 그는 여전히 큰 자산이다.
그래서 댄은 그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고 지면 그들의 그룹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가 이기면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그를 곱게 보낼 생각이 없다. 카즈는 힘을 끌어올리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검이 처음으로 그들 앞에 드러나지만 손가락 사이에 굿을 몇 개를 보여주는 데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꽉 쥐더니 그는 갑자기 적에게 던졌다.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등 뒤가 갑자기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했다. 밖에서는 지나가던 누군가가 폭발의 진동을 감지하고 즉시 흥미를 느낀다. 카즈는 예상치 못한 폭발물에 놀란다. 상대의 능력은 만지는 모든 것을 폭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목표물 위로 높이 뛰어올라 주위에 폭탄을 흩뿌렸다. 대부분의 피해는 경미하며 직격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 돌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은 데니 갑자기 옆에 나타난 것을 발견한다. 이 거리에서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검을 휘두르려 하지만 그 폭파 전문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간파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다시 충돌하려던 순간 드라코가 나타나 그들을 갈라놓는다. 그 히어로는 둘 다 재능이 있는 만큼 자신들의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히어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여동생을 떠올리자 히어로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불타오르며 그는 히어로들은 썩어빠진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드라코에게 검을 휘두르며 히어로들은 자신의 적이라고 선언한다. 그 히어로는 그가 바로 사람들이 히어로 헌터라고 부르는 자임을 알아보고 비웃는다. 카즈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 갑자기 히어로의 팔에 사슬이 감긴다. 아까 그 남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공격은 계획에 없었지만 히어로 몇 명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한다. 다른 히어로 선멸자들도 드라코를 끝장내려 일제히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그들을 제압하고 다시 카즈에게로 주의를 돌린다. 히어로는 자신을 감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린다. 한편 댄은 히어로에게 폭탄을 던져 그를 폭발 속에 가둔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웃는다. 놀랍게도 드라코는 상처 하나 없이 이미 그의 옆에 서 있다. 댄은 히어로의 속도에 당황하여 적에게 마구잡이로 폭탄을 던진다. 드라코는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조준을 더 잘하라고 그를 조롱한다. 갑자기 10대 무리가 폭발음을 듣고 은신처의 문을 연다. 이 때문에 히어로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 남자는 그들을 공격할 기회를 잡는다. 드라코는 재빨리 뛰어들어 몸으로 공격을 막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 그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한 것을 보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히어로가 어리석다고 말하며 환호한다. 드라코는 자신이 어리석지 않으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충실한 히어로라고 말한다. 그 남자와 그의 그룹은 그가 짜증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야말로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들의 합동 공격에도 불구하고 드라코는 여전히 가장 강했으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번에 물리친다. 그들을 처리한 후 그는 다시 카즈에게로 주의를 돌린다. 카즈가 자신의 피의 힘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피한다. 이와 함께 카즈는 히어로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는 댄을 보며 동료를 탈출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발로 그 남자의 머리를 땅에 누르며 만약 카즈가 그 칼을 피하지 않았다면 폭발의 정면으로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생각을 그만두고 다시는 카즈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자신의 거처에서 카즈는 라스칼에게 왜 싸우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는다. 카즈는 드래코가 괜찮은 히어로라고 느껴서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라스칼은 진짜 히어로는 결국 자신의 길을 막을 것이니 즉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때가 되면 카즈는 드래코를 끝장내야 할 것이다. 라스칼은 이 망설임이 나중에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히어로 협회 본부에서는 국장이 히어로들을 모아 모두가 이야기하는 최근의 히어로 헌터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히어로 헌터를 잡아 그의 난동을 끝내라고 명령한다. 레일라가 앞으로 나서서 임무에 자원하며 히어로와 인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맹세한다. 카즈는 오지가 만났을 때 말해준 대로 허름한 건물들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닌다. 그 지역은 마약 밀수와 부패한 히어로들의 접선 장소라고 한다. 그는 불법 활동의 흔적을 찾으며 그 지역을 계속 수색한다. 바로 그때 그는 혼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우연히 발견한다. 그를 확인하려 하자 그 남자는 즉시 뱀들을 이용해 공격한다.
그 생물들이 그를 물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능력을 발동한다. 그가 검을 휘둘러 남자를 치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공격한다. 뒤를 돌아보자 그는 드래코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간신히 피하지만 또 다른 히어로가 나타나 그에게 덮치자 충격에 빠진다. 공격이 명중하고 그 충격으로 그는 격렬하게 내동댕이 쳐진다. 히어로 토니는 자신의 망치에 맞고도 다시 일어서는 카즈를 보고 감탄한다. 이제 카즈는 4명의 히어로와 마주하며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린다. 레일라는 피터에게 그의 파이썬으로 히어로 헌터를 끝장냈어야 했다고 말한다. 피터는 그 남자가 꽤 민첩하지만 적어도 자신 덕분에 틈이 생겼다고 변명한다. 드래코는 카즈에게 모두가 이야기하던 히어로 헌터가 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카즈는 자신이 매복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땀을 닦는다. 그의 시선은 히어로 레일라에게 향하고 히어로들 사이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그 공격을 피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아까 파이썬에게 물렸던 것을 기억해낸다. 이 때문에 그는 레일라의 공격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후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막 탈출하려는 순간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한다. 저격수 히어로 알렉스는 다른 건물에 자리 잡고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이로 인해 카즈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져 주위의 히어로들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무력하게 그는 여동생을 구하지도 못하고 패배한 자신을 자책한다. 라스칼은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여기서 끝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순수한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한다. 카즈는 갑자기 힘이 넘쳐 흐른다. 피가 그를 감싸고 그는 라스칼로 변신한다. 히어로들은 그 변신에 충격을 받는다. 막강한 뱀파이어가 그들 앞에 선다. 저격수 히어로가 다시 그를 쏘려 하지만 뱀파이어는 쉽게 몸을 방어한다. 라스칼은 알렉스를 보고 그의 위치로 날아간다. 토니가 저격수 히어로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라스칼이 더 빨랐고 순식간에 알렉스를 죽인다. 히어로가 땅에 쓰러져 죽자 다른 이들은 위협을 느낀다. 라스칼은 수백 년 만에 마침내 진짜 육체를 다시 갖게 되자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시험 삼아 그는 히어로들과 싸우기를 고대한다. 드래코는 다른 히어로들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그들이 상대하는 자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토니는 그것을 스릴 넘친다고 여기며 뱀파이어를 공격한다. 라스칼 또한 흥분하며 정통으로 맞았다면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토니가 그에게 망치를 휘두르지만 뱀파이어는 손가락 하나로 그것을 막는다. 토니와 싸우는 동안 피터가 뒤에서 나타나 그의 파이썬으로 라스칼을 제압하려 시도한다. 그 생물들이 그를 무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피를 조종하여 뱀들과 토니 둘 다를 밀어낸다. 그는 자신이 피의 주인인데 감히 독을 사용하려 했다며 혐오감을 표한다. 다른 이들이 패배하는 것을 본 레일라도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는 그녀를 쉽게 옆으로 내던진다. 그는 이 시대의 히어로들은 약해서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적들을 비웃는다. 드래코가 그에게 돌진하여 무기로 베지만 라스칼은 모든 공격을 재빨리 피한다. 그는 드래코의 기술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한다. 그는 드래코의 무기를 빼앗아 레일라의 목에 겨누며 누구든 움직이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히어로들이 망설이자 그는 그들의 무른 마음을 조롱한다. 그는 이어서 무기를 돌려 땅에 박아 레일라의 망토를 고정시켜 그녀를 그 자리에 가둔다. 그 충격으로 그들 뒤에 낡은 건물이 위험하게 흔들린다. 드래코가 다른 이들에게 경고한다. 사악한 표정으로 라스칼은 서둘러 그녀를 구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히어로를 잃으라고 소리친다. 레일라가 아직 갇혀있는 채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며 눈을 감는다. 마지막 순간 드래코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한다. 그녀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무적의 히어로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의 이타심에 감명받아 그녀는 적을 향해 돌진하지만 라스칼은 그녀의 머리를 잡아 땅에 처박으며 약하고 지루하다고 조롱한다. 그는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히어로가 다름 아닌 레일라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다른 히어로들은 뱀파이어가 애 움직임을 멈췄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라스칼은 가슴을 움켜쥐고 내면의 카즈와 싸우기 시작한다. 그는 카즈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그녀 탓이라고 생각하며 레일라를 노려본다. 이 때문에 그는 레일라를 죽여 카즈를 조롱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혈기술을 발동하여 히어로를 향해 쏜다. 드래코는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레일라를 향해 달려간다. 놀랍게도 카즈는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공격을 흡수하며 마지막 순간에 레일라를 구한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응시하고 레일라는 히어로 헌터가 줄곧 카즈였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다. 한편 카즈는 팔의 고통을 견뎌낸다. 드래코 또한 인간의 모습을 한 카즈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토니가 갑자기 나타나 카즈를 공격하여 그를 날려버리고 의식을 잃게 만든다. 망치 히어로는 히어로 헌터를 쓰러뜨린 것에 만족하지만 레일라는 그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한다. 토니는 카즈가 뱀파이어와 손을 잡고 있어 위험하다고 상기시키며 히어로 헌터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카즈가 아직 의식이 없을 때 그를 붙잡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한 존재가 나타나 이미 쓰러진 한 남자를 다구라는 그들을 꾸짖는다. 토니가 위를 쳐다보자 낡은 건물 중 하나 꼭대기에 서 있는 사라를 본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추악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뛰어내려 그들 앞에 착지한다. 그녀는 처음에 카즈의 냄새를 맡고 인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한 무리의 쓸모없는 히어로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발견할 줄은 몰랐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그와 한패임을 깨달은 피터는 즉시 그의 파이썬을 보내 그녀를 공격하게 한다. 사라는 쉽게 공격을 막고 그 생물들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토니는 망치를 꽉 쥐고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그를 피하고 엄청난 속도로 히어로들을 지나치며 가는 길에 카즈를 집어든다. 그녀는 히어로들을 상대하고 싶지만 그녀의 우선순위는 그를 구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잡고 탈출한다. 그녀가 도망치자 드래코는 좌절감에 무기를 꽉 쥔다. 그러자 레일라는 자신이 카즈를 안다고 고백한다. 레일라는 자신이 카즈와 이웃이며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드래코는 악은 항상 위장하니 그녀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무기를 꽉 쥐고 그녀를 잡을 생각으로 사라를 뒤쫓아 달려간다. 하지만 토니가 그를 막고 망치로 그를 내리쳐 땅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든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히어로인 실버가 나타나 레일라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히어로 헌터를 직접 처리할 것이라며 레일라와 드레이코에게 본부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들이 지나친 정의감 때문에 비효율적이니 남은 3명의 히어로가 카즈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레일라는 그의 뒤틀린 정의감으로 히어로의 이름을 더는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실버는 희죽거리며 그녀에게 히어로가 된 순간을 기억이나 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 순간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조작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일부를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떨기 시작한다. 실버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다른 능력자의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형편없는 모조품일 뿐이라고 확인시켜주자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는 충직한 장기말을 원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갖게 되어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그녀는 쓸모없는 정의감을 가진 실패한 실험체에 불과하다. 그는 히어로에게 불필요한 이상은 필요 없다고 믿기에 그녀를 처분할 생각이다. 레일라는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결국 그녀는 애초에 히어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녀는 무너져 내린다. 실버는 그녀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며 그들 사이에 설 자리가 없다고 거듭 말한다. 갑자기 창 하나가 실버를 향해 날아온다. 그는 맨손으로 손쉽게 창을 잡아 드레이코에게 되던진다. 드레이코는 실버 같은 늙은이들은 항상 그런 헛소리 때문에 미움받는 거라며 웃는다. 실버는 드레이코가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복제인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드레이코는 복제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한다. 그는 히어로의 의무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 책임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레일라를 향해 정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한 그녀는 히어로라고 말한다. 복제품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에게 고마워하며 결심을 되찾는다. 그녀가 괜찮아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드레이코는 그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들은 3명의 히어로를 상대해야 하고 그들과의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레일라는 재빨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신호를 주면 도망치라고 말한다. 실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짓밟으라고 명령한다. 2명의 히어로가 앞으로 돌진한다.
레일라는 이것을 신호로 삼아 드레이코에게 자신의 힘을 발사하여 그를 위험에서 멀리 날려보낸다. 실버는 그녀의 무의미한 희생이라며 비웃고 그녀의 나약함을 조롱한다. 그녀는 진정한 히어로이기에 약하지 않으며 자기 희생은 그 역할의 일부라고 응수한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결의를 다지며 실버를 향해 걸어간다. 사라는 카즈의 상처를 치료한다. 그가 얼마나 무모하게 히어로들과 싸웠는지 꾸짖자 그는 고통에 움찔한다.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상대를 맡았다며 그를 미쳤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기습을 당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누가 그들의 위치를 찾아냈는지 궁금해한다. 카즈는 레일라를 떠올리며 확인하겠다고 자원한다. 그는 외시경으로 내다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에 서 있는 부상당한 남자를 발견한다. 남자는 낯이 익었고 그는 드레이코라는 것을 깨닫는다. 드레이코는 만신창이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발하려 한다. 카즈는 그의 멱살을 잡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 드레이코는 카즈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하고 이는 카즈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다. 사라가 끼어들어 카즈의 머리를 때리며 주목을 끌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안에서 사라는 드레이코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준다. 그녀의 행동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는 여전히 히어로이고 따라서 그들의 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가 단지 부상당한 남자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다른 히어로들이 그의 부상을 입혔는지 묻고 그가 그렇다고 하자 웃는다. 이것이 히어로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증명할 뿐이라고 말하며 카즈가 말을 끊고 드레이코가 왜 그들에게 왔는지 묻는다. 드레이코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레일라가 복제품이라고 밝힌다. 사라는 히어로들이 복제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며 한숨을 내쉰다. 드레이코는 레일라가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녀가 잡힌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도움을 구한다. 사라는 그들이 히어로들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드레이코는 동의하며 떠나려 하지만 카즈가 그를 멈춰 세운다. 그는 드레이코가 레일라가 어떤 능력자의 복제품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떠올린다. 드레이코가 이를 확인하자 카즈는 외모를 조종할 수 있었던 자신의 여동생 사야를 떠올린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처럼 유용한 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던 것을 기억한다. 기억은 그녀가 독특한 힘 때문에 잡혔던 순간으로 바뀐다. 그 이후로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를 찾았다. 결심을 굳힌 카즈는 레일라를 구하기 위해 드레이코와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사라는 히어로를 믿는 그를 미쳤다고 부르며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즈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여동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 그는 드레이코와 함께 떠난다. 한편 히어로 협회에서는 레일라가 묶여 있다. 실버는 그녀를 미끼로 삼아 드레이코를 다시 유인할 계획이다. 경비병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드레이코가 밖에서 목격되었다고 긴급히 보고한다. 실버는 드레이코가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믿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경비병은 드레이코가 혼자가 아니며 모르는 동료 2명을 데려왔다고 덧붙인다. 이 말에 실버는 경계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드레이코, 카즈, 사라가 앞을 가로막는 모든 히어로를 섬멸하는 것을 본다. 세 사람은 본부 잠입에 성공한다. 드레이코는 사라에게 왜 그녀도 돕고 있는지 묻는다. 히어로를 그토록 경멸하는데 왜냐고 묻자 그녀는 카즈를 보며 그처럼 진솔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간단히 말한다. 그녀는 계속 그를 구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강철문 앞에 도착한다. 그것에 대해 묻자 드레이코는 히어로들의 훈련장이라고 밝힌다. 그들이 문을 열자 토니와 피터가 그들을 맞이한다. 두 히어로는 의욕에 불타있으며 이전에 시작했던 싸움을 끝내기를 고대한다. 즉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한 카즈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드레이코가 그를 막아서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상대가 2명의 히어로뿐이므로 먼저 1명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들은 피터를 향해 돌진한다. 드레이코는 히어로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카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라고 소리친다. 카즈는 그들 쪽으로 달려가지만 놀랍게도 그 남자는 그를 밟고 도약대로 삼아 빠져나간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 레일라를 구하는 것뿐이다. 그녀가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그는 드레이코를 버리고 그를 곤경에 빠뜨린다.
피터가 파이톤들을 이용해 그를 막으려 하지만 사라가 방해하여 그가 탈출하게 둔다. 남자는 3대2의 우위를 낭비했다며 남자를 보내준 그녀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녀는 2대3의 불리한 싸움은 불공평하며 자신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불공평하느니 차라리 지는 싸움을 하겠다고 한다. 그 히어로는 그녀의 불필요한 정의감을 비웃으며 자신의 파이톤들에게 그녀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재빨리 그 생물들을 피하고 피터에게 돌진하여 그의 얼굴을 바로 걷어찬다. 그녀는 발로 또 한 번의 일격을 가하여 히어로와의 싸움을 끝내고 그를 기절시킨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한 히어로를 내려다본다. 그녀는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히어로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할 뿐이다. 사라가 정신이 팔린 사이 피터가 비단뱀 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뱀은 사라의 발을 감쌌습니다. 뱀이 그녀를 물려는 순간 그녀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회전하며 발에 감긴 비단뱀을 떼어냅니다. 피터는 그녀의 엄청난 다리 힘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 나타나 다시 한번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분노한 히어로는 즉시 다시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그의 기세가 더욱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비단뱀을 불러내 그녀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그녀가 이 맹공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뱀들을 손쉽게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타격을 가해 부상을 입힙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는 그녀의 얼굴에 독가스를 뿜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기를 들이마신 그녀는 즉시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는 그녀가 의식을 잃지 않은 것에 감탄했지만 이제 싸움을 끝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그는 다시 비단뱀들을 소환하여 사라가 무력해질 때까지 물어뜯으라고 명령합니다. 비단뱀들은 그녀에게 신경독을 주입했고 그녀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인상적이라며 왜 계속 싸우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집에서 엄마와 조용히 식사를 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아직 순수했던 소녀 시절 그녀는 히어로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한 히어로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히어로는 그녀를 자기 방으로 초대해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 스타 히어로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방을 나가려 했고 그는 화가 나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걷어찼고 그는 비틀거리며 고통의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쏘아붙이듯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 히어로가 이제 추천해주지 않을 테니 그 사건으로 히어로가 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그가 진짜 히어로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냥 그 히어로와 하룻밤을 참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엄마가 그녀를 슈퍼히어로로 키웠으니 작은 희생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말입니다. 상심한 그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골목길에서 배경에서는 히어로들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그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거짓말쟁이의 썩어빠진 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꿈꿨던 삶은 산산조각 났고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히어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존재여야 했지만 그녀는 그중 한 명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산을 든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그 여인은 즉시 그녀의 말을 믿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히어로들이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한 소문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엄마가 자신과 말을 하지 않자 사라는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여인은 그녀가 정직했으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법을 배우면 엄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또한 언제든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황한 사라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히어로보다 더 멋지다고 불쑥 말했습니다. 여인은 코웃음을 치며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자신은 멋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히어로보다 나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피터에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건 그저 아름답고 멋져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그게 히어로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히어로들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지만 자신은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도 빛나며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구해줬던 그 여인처럼 진실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피터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끝장내기 위해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피터를 놀라게 하며 비단뱀을 물어뜯고 그에게 박치기를 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사라가 비단뱀 히어로를 상대로 승리하며 싸움은 끝이 납니다. 토니는 그들을 보며 사라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드라코와의 싸움에서 곧 이길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드라코는 부상을 입은 채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이 비열한 히어로에게 패배하기를 거부합니다. 토니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드라코는 이 틈을 타 공격하며 무기를 휘두르지만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토니는 또다시 일격을 날려 그를 방 반대편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적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남자에게 싸움을 멈추고 품위 있게 항복하라고 부추깁니다. 드라코는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레일라를 구해야만 합니다.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싸우려 합니다. 이기기로 결심한 그는 창을 꽉 쥐고 고통을 참으며 다시 토니에게 달려들 준비를 합니다. 레일라를 성공적으로 구출한 후에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토니는 그의 용기가 역겹다며 그가 신경 쓰는 건 지루한 삶의 스릴을 가져다주는 싸움을 즐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하든 상관없이 그저 히어로라는 이름이 주는 편리함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드라코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드라코는 자신의 무기로 막아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격돌하고 토니는 드라코에게 너처럼 약한 녀석은 히어로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드라코가 그를 배려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창이 두 동강 나면서 그는 더욱 무력해집니다. 토니는 그의 무기를 짓밟으며 그의 정의감을 비웃습니다. 드라코는 무기가 없어도 싸울 수 있으니 너무 신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기는 부서졌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온전하며 이것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망치 히어로는 거대한 무기를 잡고 그의 정신과 희망을 짓밟아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에게 달려듭니다. 드라코는 맨손으로 토니의 망치를 쳐서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그 역시 손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무기 자루만 남은 토니는 다시 주먹을 날리려는 드라코에게 그것을 휘두릅니다. 드라코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고 그 주먹은 공기를 가르며 풍압을 일으켜 토니의 급소를 가격합니다. 이를 예상치 못한 망치 히어로는 공격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드라코는 토니가 단지 재미로 싸우기 때문에 신념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불패의 히어로 드라코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카즈는 마침내 레일라가 갇혀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실버는 그를 맞이하며 마침내 히어로 헌터를 만나게 되어 감격스러워합니다. 카즈는 지체 없이 어떤 능력 사용자의 복제품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원본 능력 사용자는 어디에 있으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실버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카즈는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답을 얻어내겠다는 듯 실버는 망토를 벗고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땅을 내리쳐 카즈를 향해 바위들을 던집니다. 카즈는 그것들을 쉽게 피하지만 실버는 이 기회를 틈타 그가 정신 팔린 사이 공격합니다. 히어로는 그에게 잽을 날리고 카즈는 이를 피한 뒤 히어로에게 무기를 휘둘러 반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버에게 너무 느렸고 히어로는 그의 몸에 흠집을 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공격으로 히어로 헌터는 부상을 입습니다. 카즈는 상처를 확인하고 그리 깊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쫓아온 단서이기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여동생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카즈는 힘을 발동해 자신의 피로 검을 만듭니다. 그는 자신과 속도를 맞추는 상대를 향해 검을 휘두릅니다. 실버는 그의 급소를 노리지만 카즈는 손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히어로는 상처를 개의치 않는 그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두 손을 붙잡고 히어로 헌터를 제압한다. 그는 그를 온 힘을 다해 땅에 내딛고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악명 높은 히어로 헌터조차 자신 같은 히어로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버는 그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목을 조른다. 서서히 카즈의 의식이 멀어진다. 그가 천천히 눈을 감을 때 레일라가 그를 부른다. 아주 잠깐 그는 그녀에게서 여동생의 모습을 본다. 그 덕에 그는 현실로 돌아와 의식을 되찾는다. 정신을 차린 그는 실버의 목을 걷어차 히어로를 뒤로 밀쳐낸다.
그는 다시 한번 혈기의 힘을 발동하고 히어로에게 검을 휘두른다. 실버는 재빨리 공격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착지한다. 히어로 헌터가 레일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는 소녀의 목을 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고 레일라는 건물에서 자유낙하한다. 카즈는 즉시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는 데 실패한다. 그의 절박함을 느낀 라스칼이 다시 한번 교대할 것을 제안한다. 카즈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실버가 그를 가장자리에서 걷어차려 한다. 바로 그때 카즈의 피가 무기로 변해 히어로를 공격하고 둘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그의 피는 이어서 레일라를 붙잡아 치명적인 추락에서 구해낸다. 실버는 눈앞의 상대를 보며 비웃는다. 카즈는 다시 라스칼로 변했고 레일라를 구한 후 실버와의 싸움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라스칼은 또 다른 히어로와 결투하게 되어 흥분한다. 그는 피를 조종하여 상대를 붙잡고 땅에 내리꽂는다. 뱀파이어는 그가 약하다며 비웃는다. 모욕을 당한 실버는 그의 피의 힘을 붙잡고 뱀파이어가 위협적인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는 라스칼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엄청난 속도로 주먹을 날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는 그 공격을 막아내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를 벽으로 밀어붙인다. 그 공격에 그는 건물 밖으로 날아가 헬기 착륙장에 떨어진다. 이제 라스칼은 방에 남은 레일라에게 카즈가 반응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마음껏 싸울 수 있었다. 또 다른 공격을 예상한 실버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공격하며 반격한다. 공격이 거에 명중할 뻔하자 라스칼은 짜증을 낸다. 실버는 이 기회를 이용해 풍압으로 그를 베어버리며 다시 한번 공격한다. 그 공격에 뱀파이어는 상처를 입고 실버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인정한다. 이 말은 히어로를 흥분시켰고 그는 자신 같은 자를 지배하려면 진정한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라스칼은 자신의 피로 무기를 만들어낸다. 그는 카즈가 평소에 휘두르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거대한 검을 형성한다. 그들의 힘으로 공기가 달아오를 때 레일라가 최상층에 도착해 카즈를 외친다. 이는 라스칼을 짜증나게 하고 그는 그녀의 존재에 정신이 팔린다. 실버는 이를 보고 그에게 달려든다. 히어로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들어 그의 살을 파고든다. 그 공격은 그를 격렬하게 땅에 처박는다. 실버는 이미 이기고 있다고 느끼며 환호한다. 그는 뱀파이어의 가슴에 여러 번 손을 파고들어 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이로 인해 라스칼은 다시 카즈로 변하고 히어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크게 웃는다. 하지만 그는 카즈가 움찔하는 것을 감지한다. 그는 히어로 헌터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놀라 즉시 뒤로 물러선다. 비록 떨고 있지만 카즈는 여러 번의 잔혹한 공격을 받고도 인상적으로 일어선다. 실버는 감명받았지만 이제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한다. 히어로 헌터는 패배를 거부하고 다시 한번 검을 잡는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히어로가 다시 그를 꿰뚫는다. 맹공격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진다. 실버는 자신을 공격할 준비가 된 레일라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그녀가 족쇄에서 풀려난 것을 보고 그는 카즈가 여자를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발톱을 들어 올리며 그녀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냥 도망쳤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그와 싸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손에 힘을 모아 실버를 향해 던진다. 히어로는 그녀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그녀를 동요시키지 못했고 그녀는 적에게 또 다른 공격을 날린다. 그녀의 끈질김에 짜증이 난 그는 그녀의 뺨을 때린다. 그는 그녀가 복제품으로서 처음부터 폐기될 운명이었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카즈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이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결의를 다지게 하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실버에게 강력한 빔을 발사한다. 히어로는 그녀의 공격의 고통을 견뎌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격렬한 힘으로 무릎으로 친다. 그 충격에 그녀는 방 반대편으로 날아간다. 실버가 그녀를 짓밟으며 그들의 힘의 차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훌쩍인다. 그는 그녀 같은 하찮은 복제품은 자신의 힘에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조롱한다. 반격으로 그녀는 그의 발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힘을 끌어올리며 자신은 정의를 믿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복제품일지라도 계속해서 히어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그녀는 실버를 제압하고 그를 떨쳐낸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분노에 찬 이를 간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어 얼굴을 걷어찬다.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그녀는 다리를 들어 그의 머리에 또 한 번의 잔혹한 타격을 가한다. 좌절한 실버는 그녀를 붙잡기만 하면 벌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맹공격을 견디고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사기꾼인 이유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진정한 히어로는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무기로 그녀를 찌를 준비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카즈가 회복하여 그의 뒤에 서 있다. 히어로 헌터는 그를 물어 피를 빨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능력을 훔친다. 그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진 히어로를 내려다본다. 레일라가 그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묻는다. 그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 역시 실버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그녀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또한 실버와 다른 히어로들의 부패를 세상에 알릴 의사를 표현한다. 이 말에 카즈는 그녀가 히어로 헌터인 자신도 잡을 계획인지 묻는다. 잠시 후 그녀는 그가 여전히 히어로 협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를 잡아야 한다고 확인한다. 그는 아직 잡힐 수 없다. 그래서 카즈는 피의 검을 활성화하고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히어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죄를 뉘우치고 항복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부패한 히어로들을 때려눕히는 것은 범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검을 휘두른다. 그녀는 피하고 그를 걷어찬다. 그녀는 마력을 모아 에너지 구체로 만들어 그의 방향으로 던진다. 그는 히어로들과 싸우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검을 들어 올린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의 힘을 무력화하고 그녀에게 피의 검을 겨눈다. 그는 오늘날 사회에는 진정한 정의가 남아있지 않으며 그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각자의 방식으로 부패했다고 덧붙인다. 레일라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를 간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바꾸겠다고 맹세하고 히어로가 진정으로 정의와 공정함의 전형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카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녀의 진심에 감탄하며 무기를 내려놓는다. 놀랍게도 실버가 회복하여 레일라를 공격하려 한다. 그는 다시 그녀를 구하러 실버의 살 속에 손을 파고든다. 그 히어로는 패배를 거부하며 카즈와 함께 난간에서 몸을 던진다. 두 사람이 탑에서 자유낙하하는 동안 레일라는 카즈의 이름을 외친다. 그녀는 히어로 빌딩에서 뛰쳐나와 보도에 죽어있는 실버를 발견하지만 카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며칠 후 그녀는 카즈의 아파트를 찾아가 보지만 이웃에게서 그가 며칠 전에 이사 갔다는 말을 듣는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카즈를 잡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자신의 히어로라고 부른다. 한편 실버와 그의 부하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에 방송된다. 히어로 레일라는 히어로 사회를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녀는 자신만의 정의를 관철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한다. 한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다. 두 명의 무장 강도가 돈을 훔치고 있을 때 드라코가 나타나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한다. 다른 곳에서는 사라가 달빛 아래 건물 꼭대기에 서 있다. 그녀는 비명 소리를 듣고 악을 처단할 시간이라고 결심한다. 한 실험실, 소녀가 의자에 무력하게 묶여 있다. 그녀 앞에 있는 히어로는 자신의 복제 실험에 그녀를 실험체로 사용하려 한다. 소녀는 두려움에 훌쩍이며 언젠가 신의 벌이 그 남자를 덮칠 것이라고 말한다. 히어로는 비웃으며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히어로들이니 대신 자신을 숭배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방 안에서 다른 존재의 기척을 느끼고 웃음을 멈춘다. 카즈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고작 쓰레기일 뿐인 주제에 자신을 신에 빗대냐며 그를 조롱한다. 히어로가 그와 싸울 준비를 하자 카즈는 혈기의 힘을 발동하며 히어로에게 덤벼들 준비를 한다.